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에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이라는 거 삼박자가 딱 들어맞아야 결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겪게 된 충격적인 상황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인 혜일 씨는 저와 동갑이고 3년 전 만나게 되었는데요. 문화거리에 있는 소 연극장에서 연극 관람하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무대를 빛나게 연출하는 모습이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재미있게 관람을 끝내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줄 서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연극 배우인 혜일 씨가 잠시 자기와 얘기 한번 하자며 분장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부탁하길래 같이 온 친구와 함께 분장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에게 커피를 내어주며 머뭇거리면서 어렵게 뱉은 말은 연극하는 동안 저에게 계속해서 눈길이 갔고 연기에 몰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렸다며 제 친구가 옆에 있음에도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동안 살면서 받아본 고백 중에 메말라 있던 제 감정을 이끌어주었고 연극을 보고 있었던 입장에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랬는지 진심을 다해 보내는 눈빛에 만나보기로 결정을 하였죠. 그렇게 몇 번을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좋은 부면들을 하나둘 발견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는 횟수도 많아졌죠. 그렇게 혜일 씨와의 인연이 시작된 거죠. 워낙 분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피부가 많이 상해 있어서 피부과 원장인 제가 얼굴 케어를 해주던 도중 대화가 오고 갔어요. 우리 엄마가 선미 씨 보고 싶어 하는데 언제 얼굴 볼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 적지 않은 나이이고 결혼 생각해야지. 그래, 근데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좀 더 신중하고 싶은데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때 얘기할게. 그래, 네가 마음이 편해야 나도 편하지. 그리고 매번 이렇게 관리해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 요즘에 정말 많이 듣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피부과 원장이랑 연애한다고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미안. 갑자기 혜일 씨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제가 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안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했어요. 만나다 보니 알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그런 거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저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최대한 좋은 말만 해주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끝내고 마치는 시간에 함께 건물을 나가는데 아빠와 마주치게 되었고 혜일 씨와 제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곤 못 본 척 지나치셨죠. 그리고 쩔뚝거리시며 혜일 씨에게 차키를 건네주었어요. 저도 차키를 받았는데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자 몸을 획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더라고요. 뭔가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혜일 씨와의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아빠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몸도 불편하고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답답했어요. 아빠, 이제 주차요원 일 그만하면 안 돼요? 재활한답시고 주차일 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돈 잘 벌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불편한 점도 많아요. 제 사생활 들킨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빠,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삐진 거 맞죠? 만나고 있는 남자 얘기 한 번도 안 꺼냈다고 아까 주차장에서 아는 척하려고 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셨잖아요. 그럼 내가 발도 쩔뚝거리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네 앞에 나타나 있는데 아빠라고 소개해달라고 하고 싶겠니? 너 체면 생각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계속 몸을 움직여줘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런 거니 나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뭐든지 항상 신중해야 돼. 나중에 확신이 설 때 그때 인사하러 와라. 저희 집안이 못 사는 집안도 아닌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새벽 아침마다 주차 관리를 해주는 아빠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본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데 말려봤자 뭐 하겠어요. 그렇게 혜일 씨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면서 워낙 어머님께서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집안 형편이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혜일 씨 손을 잡고 들어간 곳은 다세대 주택가였고 어머님께선 미싱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인기척을 내자 화들짝 놀라며 널브러져 있는 일감들을 옆으로 치우시곤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아주셨죠. 그리고 뒤이어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일감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분위기가 밝아 보였고 가족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집이 워낙 너저분해서 그런지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길 원했고 근처에 괜찮은 곳 있다며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로 긴장되어 있는 저를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식당에 도착을 하고 모두가 밝은 웃음으로 함께 모여 좋은 얘기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즐겼습니다. 모두 괜찮은 분 같았어요. 그리고 특히 어머님께서 저에게 워낙 잘해주셨죠. 혜일 씨에게 어느 정도 얘기는 들은 것 같았고 시간 되시면 저희 병원에 와서 관리받아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간단한 시술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끝나고 어머님께서 엄청 좋아하시며 피부과 며느리 생겼다며 아직 결혼 얘기가 오고 간 것도 아닌데 한껏 들뜬 마음을 보여주셨죠. 옆에 있던 혜일 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한참 동안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녁 시간이 되어서 다음날 출근을 위해 일찍 들어가 봐야 한다고 상황을 마무리하고 인사드렸죠. 자주 놀러 오라며 못난 자기 아들 만나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혜일 씨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며 저희 집에도 인사하러 오라고 약속을 잡게 되었네요. 그리고 주말에 아빠와 시간을 맞춰서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고 엄마가 항상 부러질 듯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빠는 저와 함께 들어온 혜일 씨를 보곤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면서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조심성이 많은 분이셔서 행동 하나하나 관찰하시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참 동안 엄마가 준비해주신 좋은 음식들을 함께 먹으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아빠는 상대방의 집안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타입이 아니세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빠도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셨고요. 하루도 쉬신 적이 없으세요. 잠잘 시간 쪼개가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의 대화는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얘기가 오고 갔고 앞으로 장래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그래도 그런 아빠의 진지한 말들이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모든 걸 귀 기울이면서 받아주는 혜일 씨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람 하나 잘 본 것 같았고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좋은 만남이 끝이 나고 저희는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되었죠. 저도 늦은 나이이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생각하며 하루하루 들뜬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며칠 전 어머님께서 저희 피부과를 찾아오셨습니다. 곧 중요한 일들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받고 싶으셨는지 전날에 저에게 전화가 왔었거든요. 피부 관리 받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기꺼이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피부과 위치를 알려주고 어렵게 찾아오셨는지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워낙 강남이 복잡하다 보니 찾기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주름 리프팅과 보톡스 등 고가의 시술 몇 가지 해드리고 2주에 한 번씩 오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엄청 기분이 들뜨셔서 자기한테 강남 피부과 다니는 며느리가 생길지 몰랐다며 자기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병원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얘기하시길래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기분은 좋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병원을 둘러보시곤 저녁일 때문에 들어가 보셔야 한다며 저를 한번 안아주시며 고맙다고 하곤 들어가셨어요. 그때 실감했죠. 진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퇴근 후에 아빠가 집에서 엄청 화가 난 얼굴로 소파에 앉아서는 맥주를 들이켜고 계셨어요. 아빠, 저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따라왔는데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맥주만 드시고 계시잖아요. 예, 말도 마.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나도 너희 아빠한테 이 말 듣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 글쎄 말이야. 아빠가 몸이 좀 불편한데 그때 주차요원 몇 분이 일을 그만둔 상태라 차가 많이 밀려 있어서 아빠가 차근차근 해결해주고 있었는데 어떤 경우 없는 여자가 자기 차키 빨리 안 줬다고 난리치며 엄청 화를 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일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일 처리하면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자기 일하러 가야 하는데 늦었다며 재촉하길래 다른 분들 양해 구하고 차키 찾아서 드리니까 그 순간 아빠 얼굴에 침을 뱉었다지 뭐야.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던지. 그런데 아빠는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보냈대.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워낙 차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지금 저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 거야. 아빠도 나이가 있는데 주차 위반한다고 그런 취급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니? 그러니 네가 기분 좀 잘 풀어드려. 아빠, 지금 일이 문제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몸도 불편하니까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꼭 그런 일을 당해야 되겠어요? CCTV 녹화 다 되어 있죠? 얼굴에 침 뱉은 것도 폭행죄나 다름없으니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시다간 화병 나시겠어요. 제가 대신 일 처리해드릴 테니 앞으로 아빠는 주차 위반하지 마세요. 아빠는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자기가 빨리 대처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며 곧 있을 상견례 자리도 있으니 한 번만 넘어간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아빠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라 다음날 출근했을 때 경비 아저씨께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고 증거자료만 보관을 해둔 상태였어요. 그렇게 상견례 하는 날이 다가왔고 정신없이 준비하고 출발했는데도 차가 꽤 많이 막혔습니다. 주말이면 강남거리가 워낙 복잡해지다 보니 예상 시간이 조금 지나 버렸죠. 엄마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상견례를 하는 건물에 차가 많차라 다른 공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야 해서 저 먼저 내리기로 하고 부모님께서 뒤이어 들어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식당에 도착을 하니 혜희 씨와 아버님, 어머님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저도 급하게 인사를 드리며 차가 좀 막혔다고 얘기하며 공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뒤에 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어머님께서 뭔가 생각이 나셨는지 며칠 전에 자기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며 저를 보며 흥분해서는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그때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듣다가 점점 입이 크게 벌어지고 말았고 경악을 하게 되었죠. 세아가, 내가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그때 내가 너희 병원에 가서 피부관리 받고 내려왔는데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랑 나가는 차가 서로 엉켜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주차요원 아저씨한테 차키부터 달라고 했는데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곤 일이 급한데 빨리 안 주는 거야. 차들도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기분이 좀 안 좋아서 화를 좀 냈지. 그런데 나를 이상하게 째려보더라고. 기분 나빠서 한 소리 하니까 쩔뚝거리며 차키 보관하는 데 가서 차키를 주는데 주차 관리 못한 그 양반 잘못이면서 나한테 조금도 못 기다려준다면서 키를 건네길래 그때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하면서 결국 한바탕 했었다니까. 거기 건물에 있는 주차요원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해야겠더라.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노인네가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 차들이 통제가 되겠어? 몸도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이 무시하기 딱 좋겠더구먼. 저는 물컵을 잡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저희 부모님께서 밝은 웃음으로 인사하며 늦었다고 죄송하다는 눈빛으로 혜희 씨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인사를 하고 있는데 아빠와 어머님이 서로 마주친 상태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었고 저는 양쪽 모두의 상황을 듣게 된 터라 곧 일어날 폭풍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침착하게 자리에 다시 앉았고 어머님께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물컵에 있던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셨네요. 그리고 준비된 음식들이 세팅이 되었고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분위기 속에 상견례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빠는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드시면서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셨어요. 어머님께선 이렇게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지 조심스럽게 그때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님께서 피부과 원장인데 같은 건물에서 주차요원으로 일을 하고 계셨나 봐요. 따님이 돈도 많이 벌 텐데 몸도 편치 않으시면서 굳이 거기서 힘들게 일할 필요 있으세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 상황까지 가게 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처신을 잘했어야 했는데 워낙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저질렀네요. 뭐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 건물에서 제가 일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제가 그 건물의 주인이니까 저희 건물에 들어오시는 손님 사고 안 나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게 안내해드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몸이 불편해도 내 건물 내가 관리해야 오랫동안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도 실수 나름이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보다 아랫사람 같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 쓰겠습니까?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군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충동적으로 했던 행동들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은데 자네가 한번 말해보지 않겠나? 자네 어머니께서 그때 내 얼굴에 침을 뱉어서 말일세.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솔직하게 말해보게. 이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니지? 아이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주세요. 설마 주차 요원이 건물주였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처신이 잘못된 건 맞으니 처벌을 원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아빠는 드러내는 걸 워낙 안 좋아하세요. 아주 어렸을 때 없이 살아왔던 기억들 때문인진 몰라도 항상 검소하게 살고 계신 편입니다. 그리고 굳이 건물주라고 저희 재산을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님께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혜일 씨는 그동안 어머님께서 하신 행동들에 대해 익히 봐왔는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결국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았고 혜일 씨는 자리에 일어나 죄송하다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이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혜일 씨 부모님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머님께선 억울하다며 피부과 며느리 놓치고 싶지 않다고 혜일 씨에게 잘 구슬려서 이 상황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다시 들어가라고 난리치고 있었고 아빠는 조용히 준비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 어머님께서 혜일 씨를 뿌리치고 급하게 들어오셔서는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잘못을 싹싹 비셨습니다. 하지만 벌써 때는 늦었고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어요. 아빠는 티슈로 입을 닦으며 엄마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결국 모든 상황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피부과 의사 며느리 얻었다고 엄청 좋아하시던 분이 많이 아쉬웠나 봅니다. 혜희 씨는 저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모두 다 자기 잘못이라고 사과를 했고 아빠에게도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는 혜희 씨의 어깨를 툭툭 치며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었지만 자네 부모를 원망하라며 다른 인연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곤 엄마와 함께 주차장으로 발을 옮기셨어요. 결국 저와 혜희 씨는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혜희 씨를 봐서 아빠는 고소까지는 안 하셨어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기준을 정하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미친 것 같으면 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만약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다가왔었을 것 같아요. 아빠는 지금도 열심히 주차 요원을 하시며 건물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 건물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게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만하고 여가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좋은 인연 많이 만드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